돈이 되는 뉴스 분석하겠습니다.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돈 되는 뉴스 세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2차 전지주입니다. 올해 들어서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11%의 상승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작년 연초도 생각해보면 뭐 다양한 섹터들이 오르긴 했지만 네. 연초에 통신 장비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렇죠. 한 해 내내 주도를 했는데 과연 올해도 그렇게 최고의 테마로 2차 전지가 연중 내내 이어질지 전망해 주시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도 언급을 몇 차례 드렸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쪽, 그러니까 즉 전기차가 움직여야 2차 전지도 같이 성장을 하겠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올해 전기차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제 또 유럽 중심으로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 과열은 약간 좀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년 정도까지는 여전히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계속 추세적인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종목을 지난번에는 M+라는 종목을 한 2번 정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관련된 장비 쪽에서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후공정 관련된 장비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셀부터 모듈, 그 팩까지 성능이라든가 그리고 수명 관련된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평가 장비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웬만한 국내 2차 전지 회사는 다 들어가는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비롯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유럽 쪽이 시장이 커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유럽 배터리 관련된 업체 쪽으로도 어떤 수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래처는 아직 못 들었네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네. 네, 만약에 공시가 되게 되면 또 한 번 레벨업이 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거의 2차 전지 장비가 8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전원 공급 장치가 10%대, 그리고 구동 장치나 관련된 충전기 쪽이 4%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의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매출이 다 차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게 되면 회사 자체가 2차 전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작년에 매출이 1,470억대를 찍으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43%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한 50%가 넘게 증가한 178억대, 순이익도 159억을 보이면서 한 44%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작년만으로 그칠 것이냐라는 부분들보다 올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로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로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됐었을 때 보통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성장과 함께 주는 PER 비율을 보게 되면 20배 이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독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동종업종 대비해서는 저평가의 모습들도 띄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종목 하나를 꼽아봤는데요. 소재보다는 이런 장비 쪽이라든지 부품 쪽, 이런 네. 쪽에 관심이 있으시네요? 소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어떤 덩치를 확충시키는 대표적인 회사들이 오히려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 같이 양극재, 음극재부터 모두 다 라인을 갖춰놓으면서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드는 규모의 경제가 확인되는 업체들이 가장 유리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확장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하셨던 소재라든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부품 쪽, 그리고 그에 따른 장비 쪽, 이쪽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다 좋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증설을 많이 해놓은 종목이라든지 생산 규모가 큰 기업들이 네.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다시 P&E 솔루션으로 돌아와서 몇 등급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오늘 살짝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봤는데 오늘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사면서 오늘도 주가는 강한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일단 단기 부담을 조금 염두를 해둔다라고 하게 되면 다 좋은데 한 2등급 정도 가격 부담 때문에 2등급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적어도 한 13,000원대 밑에서 자리를 찾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타이밍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중기 저항권으로 이격이 벌어지는 가격대 15,000원대를 목표가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손절가는 1,9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NC솔루션의 현재 주가가 13,000원 넘어섰는데요. 12,300원에서 13,000원 선 아래에 매수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돈 되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돈 되는 뉴스일까요? 핫한 이슈인 것만은 정말 분명한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정치 이슈, 또 경제에서는 부동산 이슈일 텐데요. 네. 안철수 테마, 윤석열 테마, 이러한 정치 테마에 갈 곳 잃은 개미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수 쪽에서는 홍정욱 예, 회장님이 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사들이 나오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솔직히 뭐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만, 그거 관련돼서 주가와 또 주식과 기업의 가치와 함께 이어지는 부분에 정반대되는 입장 쪽에 정치 테마주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면서 뭐 시즌이 시즌인 만큼 그러려니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거 관련돼서 좀 과열되게 이 부분이 내 소중한 자산이 모두 다 들어가서 여기서 어떤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인 의미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관련된 테마주 쪽에서 최근엔 또 윤석열 총장 테마도 뭐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주식은 움직이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한 현상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되 그래도 뭐 접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실적 관련돼서 꾸준하게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알랩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철수 과거 전 대표가 한 지분이 아직까지 18.7%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앵커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1,500억이 넘는다고 하죠, 가치가. 네, 저는 뭐 그런 것만 보고 다닐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주식, 이걸 제가 이제 어떤 그 사이트에서 봤는데요. 주식에 대한 재산이 상당하십니다. 그게 이 지분인가요? 이 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 규모 되는데 정치를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같은 테마주로 묶이긴 하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위상은 좀 있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특히 대표적인 통합 보안 업체 솔루션인 V3 이쪽과 함께 모바일이나 온라인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쪽에서도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제품만으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 연간 매출이나 영업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조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177억대, 그래서 6% 성장하는 모습들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쪽에서 그래도 핀테크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보니까 이런 보안 관련된 쪽은 어떤 연평균 7% 성장한다라는 기조도 꾸준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일단 어떤 정치 테마 관련된 쪽에 부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다. 그러면 바로 매도 타이밍을 가져가시면서 오히려 이런 쪽이 좀 소외가 돼서 정체를 보인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겠죠. 지금 같은 때도 오히려 살짝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관점들은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테마주의 같은 움직임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트레이딩 시각적으로만 한정돼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정치인들의 뭐 재산 같은 것들이 많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뭐 결론은 빅머니는 창업과 지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다 주식이 또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오늘 돈 되는 헤드라인은 신종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 살아나는 위험 선호인데요. 간밤 유가도 상승을 했고 아시아 증시도 상당히 좋고요. 전략 주시죠. 관련돼서 그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그나마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앞서 오늘 시장의 맥 때 말씀드렸던 게 건강기능성 식품이고요. 그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특히 종근당 바이오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2001년도에 종근당에서 사업 분할이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수출 비중이 80%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항생제나 당뇨 치료제 원료가 한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은 실적이 그래도 꾸준한 편이죠. 네. 그런데 여기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쪽이 건강기능성 식품 쪽이 한 2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비중이 늘어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안산 공장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또 증설이 들어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증설에 따른 실적 가시 효과가 더 올해는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작년 실적의 성장세는 작년 매출이 10% 성장한 부분들과 함께 영업이익도 120% 성장한 150억대를 보여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185억까지 늘어나면서 추가로 20%는 더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까지 확인되다 보면은 같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성장 섹터가 수치가 확인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시가총액 1,700억 정도는 그렇게 바이오 섹터 치고는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 무게를 두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점유율 시장에서 또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락토핏. 네. 맞죠? 종근당 바이오 몇 등급일까요? 네, 지금 주가가 또 한 어제 오늘 2차 2번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부담은 된다고 하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성장성을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관점들 유지하면서 가격만 보게 되면 일단 2등급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따라서 매수가는 한 32,000원대 밑에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관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36,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9,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P&E 솔루션과 종근당 바이오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